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유럽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브인 옴니클로 관련되는 부분이 품목가 승인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제 개법 원봉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중 18만 1,000원대 고가 찍고 지금 원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 자, 이번 주가 이제 6월 달에 마무리, 이제 상반기 마무리고 이제 2분기가 마감되면서 2분기 실적 시즌 7월 달을 앞두고 있는 이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PC 지표라든지 이런 이제 매크로 지표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여기도 보면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어떤 이제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좀 뭐 견조한 조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가에서 계속 일단 내려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1.0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하이닉스나 이 한미 반도체가 좀 그럴 때에 오히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2원 30전 정도가 빠져서 1386원 70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5,700억대 선물 쪽 매수, 현선물에서 다 같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일단 매수. 어제 이제 개인들이 7천억 넘게 일단 매수를 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는 2,900억대 매도,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700 중반선까지 밀렸다가 오늘 이제 0.42, 11포인트 정도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상이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으면서 종목으로 보면 이제 시소 정도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갭다운을 3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살짝 갭업 양봉 흐름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제 AI 관련되는 반도체 쪽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아침에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21만 5천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양봉으로 진행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견조한,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약세였다가 지금 이제 갭업 양봉으로 좀 진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좀 수급이 몰렸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 안 가다가 여기가 좀 약세면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 섹터가 좀 견조해지면 수급이 또 변하는 뭐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어떤 지금 시장 구조죠.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아침에 좀 플러스였다가 반도체가 다시 이제 양봉으로 진행하면서 이쪽은 다시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HLB 쪽이 강세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졸레어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옴니컬로 관련되어서 어제 이제 국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아침에 이제 개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대 위로 안착을 못하고 오히려 이제 윗꼬리 연봉으로 진행하면서 장중에 18만 원을 지지 못하고 내려가서 17만 7,700원대, 그 가격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결국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부진들은 자사주 매입이 뭐 들어와도 이 부분들은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오늘은 특히 또 이제 장중 2만주 신청이었는데요. 지금 체결은 이제 뭐 크게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945주 정도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쪽은 이제 다시 오늘 매도로 지금 또 바뀌어 있어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매도로 다시 또 바뀌어 있고, 그래서 수급 개선이 어제 조금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들어왔을 때는 프로그램이 소폭 플러스고 마이너스 할 때는 대거 마이너스고,
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수급의 어떤 부진함을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서울 쪽에서 소폭, 신한이나 한국 이런 공매도 창구에서 매도를 좀 주로 하는 모습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18만원 이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약보합세 흐름의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뭐 이어서, 그래서 뭐 연일 나오고 있는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이제 PPA가 마무리되면 3분기부터는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과 내년도까지 이제 실적 드라이브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만들었던 월봉상의 이제 20만 3천원대 요 시가 라인을 회복해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반등 구간,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어떤 그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지금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부분들을 벗어나는 어떤 스타팅 가격이 이제 한 20만 원대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구간에 못 넘어가는 가두리 형태의 지금 박스권 흐름들이 5개월차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수급이다. 그래서 수급에서 기관들 중심의 선봉에 섰던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준히 밑단에서 샀던 어떤 부분을 압도하는 프로그램과 외국인이 나오면서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한참 이제 6월 초에 좀 올라갈 때는 연기금 중심으로 수급이 좀 압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줄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도 뭐 여기가 전반적으로 기간 매수세가 줄면서 외국인은 어차피 지금 크게 지금 매수를 안 돌고 있다 보니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어떤 모습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이제 하반기는 이제 결국 이제 실적단의 기대감과 내년의 기대감을 이제 숫자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25만원대 30만원대 흐름은 계속 기대를 가지고 뭐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졸레어 시밀러 옴니클로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에 이어서 이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오늘도 뭐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래 이제 이 졸레어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제 제넨텍의 본래 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 회사도 이제 결국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제넨텍을 이제 로슈가 하다 보니까 이제 로슈와 후발에 이제 개발로 들어왔던 게 노바티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쪽에는 노바티스가 하고 미국 쪽에서는 제넨텍을 하고, 여기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옴니클로입니다. CTP 399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허가를 지금 5월달에 받아서 퍼스트 무브, 본래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죠. 초창기 이제 바이오시밀러일 때는 후속 이제 세컨드 무브가 나올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점유율 확보라든지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가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퍼스트 무브가 나오다 한 6개월 정도면 후속 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퍼스트 무브의 어떤 입지가 상징적인 흐름을 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뭐 오리지널이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보통 한 10개 정도 뭐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에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 진출하는 게 뭐 한 10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굉장히 뭐 오리지널 대비해서 뭐 90%까지 뭐 할인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좀 치열한 부분들이 요즘에 좀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후속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장을 계속 하는 것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라인에서 그 적응증 확장들을 계속하는 어떤 노력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래 이제 천식을 중심으로 이 특발성 두드러기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암제에서 혈액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의 확장, 그 다음에 뭐 안과, 뭐 그 다음에 이제
골질환까지 이제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확대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뭐 키트루다 관련되는 임상 3상까지도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 형태 부분에서 추가 확장,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ADC 쪽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기대와 하반기 유럽의 또 M&A 관련되는 부분까지 재료는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부진한 흐름인데 이 부분의 어떤 탈출을 6월달 마지막 주에 이제 한 18만 원대 위는 올려놓고 좀 욕심이면 한 18만 5천 원이나 19만 원 정도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제 7월달 실적 시즌을 맞아야 되는 어떤 흐름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